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군민과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군정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성군 김초로 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군수 김초로입니다. 예, 이제 벌써 인선 7기 3년이 지났습니다. 한 1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네. 그동안 소감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또 최근에 어떻게 지내신지 말씀 좀 주시죠. 네, 정말 이 하루를 1년같이 정신없이 보내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참 많았었는데 모두 우리 보성군민과 함께 이룬 일들이어서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면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만큼 유라시아 지역과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 이제 군사적인 경계는 있어도 무역과 경제의 이 경계선은 무너진 지 오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북방경제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6.15 남북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4성언을 통해서 남북 교류 시대가 활발하게 열렸는데요.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 맥을 잇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 기구이기도 하면서 유라시아와 러시아 등과 경제 협력을 통한 또 사회 문화 분야까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신북방경제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시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위원장께서 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전문위원으로 이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때 그 북방경제 협력뿐 아니라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나눴고 지금도 그때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정치하는 데 많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내용이 이제 현재 군수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 군정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의정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양도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북측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제한을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우리 보성 이야기를 많이 했고 북측에서도 이 보성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성군과 이 남과 북을 우리 보성군에는 남과 북을 정서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보성 출신 홍합나철 선생님. 이 홍합나철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당시 우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중강하시면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인 이 의미의 이 나라를 선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고 또 이제 일제 항거하시면서 이제 순명하실 때 이 북한에 있는 황해도 9월산 삼성사라는 사찰에서 이 순명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 가서 홍합나철 선생을 얘기하면 북한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이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홍합나철이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홍합나철 선생 얘기를 하면 많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보성과 이 북측을 연결해 주는 것이 소설 태백산맥 주노래가 이 보성 벌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소설 태백산맥은 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성 벌교는 우리 민족이
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전면전을 치렀던 이 곳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상 전쟁, 이 한민족의 이데올로기의 비극을 보여준 아주 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소설 태백산맥의 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공감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리 보성군과 북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 과정에서 하루빨리 통일이 아니 남과 북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서울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고 다음에는 보성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탕 속에서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남북 간 교류 협력 시기에 대비한 이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협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보성군은 이 감자 배양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 경제 협력 교류 시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이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코로나 대응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보성군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성군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정말로 이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방역 수칙을 이 지방정부로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역 내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이 정보 제공, 여기에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군에서 만든 게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인데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회 정도 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우리 보성군의 코로나19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투명하게 이 정보를 공개하니까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문의 전화가 전혀 안 오기 때문에 이 방역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소문이 났는지 여러 시군에서 우리 이 코로나19 브리핑을 배우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기존의 축제나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성군 하면 보성 차밭빛 축제 그리고 네. 또 보성 다양대 축제 뭐 이런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있는데 네. 예, 그런 행사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작년부터 모든 행사들이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는 조심스럽게 하반기에 있는 비축제 등을 검토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홍보 혁신 분야에서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인지 이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축제, 판촉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네. 예. 그때 우리 직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농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계 직원들이 농특산물, 특산물 캐릭터를 만들어서 농가에 많은 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받은 BS 삼총사입니다. 이 BS 삼총사는 지금 이 본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광주나 전라남도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BS 이 삼총사가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정말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디자인 제작비까지 총 3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보성군 농산물 캐릭터가 전국에 홍보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3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이 캐릭터가 수백억 원 이상의 이 홍보 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4만밖에 안 되는 보성군이 본선에 올라가서 고양시, 강원도, 광주시 이런 몇백만 되는 인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취임하기 전부터 이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군수에게 전화 한번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실에 한번 찾아온다는 게 어떤 분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제가 의리되어 주는 것입니다. 군수가 군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뢰 입장에서 듣고 의리되어서 이야기하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말 좋은 방식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라는 역할이 군민의 민의를 살피고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의리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전직 군수님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 그분들의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민선 7기 들어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원하던 10년, 20년 묵은 수건 사업들도 정말 많이 해결됐습니다. 우리 보성군이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공모 사업비도 확보했고 미래형 대형 사업들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의 보성군민께서 그리고 그동안 먼저 일해오신 전직 군수님들께서 보성구로 바탕을 잘 다져오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군수님들 만나서 노하우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하고 선거 때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내가 또 군수가 되고 내가 또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조언해주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 결국에는 보성 군민에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군수들께서 해오시던 좋은 정책들은 연속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군민 화합이고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또 깨끗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말마다 클린 산행을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 산행 어떤 일이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 좀 주시죠. 코로나19 이전에는 눈꽃을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말 스포츠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사치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등의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주말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명산이 많은 보송산을 다니면서 이 쓰레기 줍기 이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신 분들께서 좀 어색해하시고 좀 불편해하시는 눈치도 있었습니다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본인들께서 함께 줍기 시작했고 또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역의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10년, 20년 전에 버려졌던 이 쓰레기들이 이 청소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이 소소하지만 큰 보람으로 산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산행에서 만난 보송의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등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참 고맙게도 느껴졌습니다. 네. 네. 이 보성군 청년도 평가가 임기 기간 동안 2단계가 올랐습니다. 군수 취임 전에는 이제 보성군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빠르게 공신력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성군의 행정을 믿을 수 있고 군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는 공정과 혁신, 적극 행정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관행적이고 고정적인 이 관념을 깨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에서는 최고의 공정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인사권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 4등급의 청렴도가 2년 동안 2등급으로 올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더 큰 노력을 보성군민과 함께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부터는 민선 7기 과거 3년 동안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약 추진율이 95%에 이르고 또 이행률 역시 82%로 전남의 다른 시군 평균 이행률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공약사항은 선거 당시에 국민들과의 약속인데요. 저는 이 7개 분야 85개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공약사항들이 다 추진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재 군수님께서는 이제 강진만, 등량만 권역 협의체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행정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행정구역 때문에 선을 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의 선을 넘어서 연대를 해보고 또 일을 같이 해보자 하는 것이 지자체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이 원래는 보성, 고흥, 자흥 3개 군의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강진군을 끌어들여서 강진군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그다음에 뭐 불법 조업 단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강진군이 협의체로 들어오면서 이 협의체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지자체끼리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굵직한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성, 고흥, 장흥, 강진 4개 지자체의 협의체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성군이 중심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제 보성, 장, 강진 이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 보성군이 순천시하고 연대해서 네. 2,500억 규모의 여자문권 갯벌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성군에서 세운 계획입니다만 보성군 혼자서만 도전한다면 정부를 설득하기 참 어려운 일일 건데요.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지고 더 큰 예산을 가져와서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3년간 보성 군정을 맡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자치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보성 600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름 좀 독특한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우리 보성에 600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여기 사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 마을을 바꾸는 주민 참여형 마을 바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보성군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시범 사업이 되어서 22개의 시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슬쩍슬쩍 쓰레기 한 군데 버린 데도 자주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 손으로 그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풀들이 흰장로가에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꽃을 심고.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어느 마을을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께서 풀을 뽑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 뭐 하십니까? 했더니 내 우리 손자 보내고 들어오면서 풀을 꼭 뽑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들어올 때 이쁜 꽃 봐라고.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공안지에는 드럼나무나 엄나무를 심어서 지금 봄철 소득작물을 지금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또 그런 공터에는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이 유실수에다가 마을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이름표를 달고 본인들이 갖고서 수확을 해서 나중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토론해보고 결정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삽과 갱이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싱글벙글이시냐고 여쭤보면 오랜만에 내 집 앞, 내 동네 참 내가 내 힘 있을 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즐겁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정말로 이 진정한 참여자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도 해오셨고 네. 또 현재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를 직접 이끌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펼쳐보고 싶은 지방자치의 비전 또 방향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를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민선 7기 군정 슬로건이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이거든요. 나이와 시기를 막론하고 누구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보성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부터는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보성뿐만이 아니고 전남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현재 보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인구 문제는 우리 농어촌 지역은 정말 심하죠.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이고 어찌 보면 수도권은 사람이 많이 살아서 문제고
비수도권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보성군도 지금 4만 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 우리 보성군 우리 이제 인구 담당 이 직원분께서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인구 4만 지키기였습니다. 정말 좋은 보고서였는데요. 저는 그걸 다 읽고 나서 인구 3만에 대비한 정책도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성군은 얼마 전에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 보성군이 전국에서 2위였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는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제리에선 고속철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국책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거든요. 원래 우리 보성군도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목포를 거쳐서 영암, 해남, 강진, 자흥, 보성, 순천으로 연결되는 임성리 노선만 진행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성은 송정역에서 보성으로 바로 직통되는 KTX 이음 시대가 곧 열리게 됩니다. 이 사업의 이 시작 그리고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보성군의 입장을 정말 강력하니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뭐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보성에서 부산 이제 2시간대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성에서 서울 2시간 30분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보성은 남해안 관광에 정말 새로운 거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해서 정말 많은 공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SOC 사업,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성군은 이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보성의 다음 시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에는 KTX 이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미래 먹거리 준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보성읍 도시가스 유치 같은 대형 국책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KTX가 보성읍과 벌교읍 두 군데에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한 군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 2번 정차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끝까지 이제 했고, 이게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KTX가 보성과 이 벌교역에 같이 서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3대 SOC, 5대 뉴딜을 보성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렇게 이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는 이제 올 초 신년사를 통해서 1조 규모의 SOC 사업,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비전의 주요 골자가 지금 보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가시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 규모화, 연계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미 다른 사업들은 많이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율포 해양 내적 거점 사업도 그중 하나이고, 이 벌교에서 장도까지 가는 장도가 섬이죠. 네. 이 테마로드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광 분야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 보성읍에 그리고
벌교업에서 동시 추진되고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사업이 이 두 사업이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한 군에 두 군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자랑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성 차밭 근처로는 이제 차정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차정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정원 주변에는 버째라는 큰 이제 우리 이 건물이 있고요. 한국 차 박물관과 또 다양한 아트밸리가 함께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규모화하는 것이 이 3대 SOC, 5대 뉴드르 주요 이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성하면 녹차, 또 녹차하면 보성이라고 할 만큼 보성은 녹차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제 미래 차 산업에 여러 가지 계획들,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좀 주시죠. 네. 우리 보성차가 진짜 전국을 강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성차의 제2 부흥기를 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차 시장 개척을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을 했고요. 그 아마존에서 신제품 1위를 우리 녹차가 차지했죠.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몰을 구축해서 농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세계 차 엑스포는 정말 기대해도 좋으신데요. 국제행사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보성차의 제2 부흥기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등량의 오봉산이라는 이제 명산이 있는데요. 이 오봉산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구들장의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원돌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을 이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국가 문화유산 등재가 끝나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께서 새벽부터 가서 그 구들장 현장에서 그 산이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산속에서 돌을 캤던 거죠. 구들장을. 그리고 그 캔 구들장을 새벽부터 이제 소를 끌고 올라가서 그 무거운 구들장을 하루 종일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소가 그 무거운 구들장을 끌고 내려왔던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온도협회에서 우리 그 현장을 와서 보고 이런 현장이 어떻게 아직까지 이대로 보존될 수가 있냐. 정말 가슴이 뛴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들장을 채취했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시에 썼던 이제 도구들 그리고 사진 같은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돌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한 우수한 남방 문화인데요. 그 문화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자 체험의 현장으로 오봉산 권역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예, 몇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3년간 군정을 이끄셨고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보성의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3대 FSOC, 5대 뉴들이 차질 없이 정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군수님께 생각하는 보성 또
나에게 있어서의 보성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성은 제 전부입니다. 저는 보성에서 태어났고 보성에서 자랐고 보성에서 군의원도 하고 군수에 떨어지기도 하고 군수가 당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군수 그만두고도 보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성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네. 지금도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제 아내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군수 관사는 신규 직원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이 막 들어오면 보성에도 집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규자 이 숙소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일하고 싶었는데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보성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너무 큰 것을 보성군이 저에게 줬거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성 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정에 많은 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보성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성군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보성을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